하다 보면. 등산도 마찬가지야. 등산을 하면서 요즘은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옛날에는 지도를 들고 등산을 다녔어. 그래서 교난이 됐을 땐 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요즘에 뭐 등산로만 다니지만 예전에는 등산로로 벗어난 경우에 길을 잃으면 어떻게 길을 찾고 뭐 내려오는지, 특히 큰 산 같은 데 가면 교난당하면 자기가 이제 길을 못 찾으면 헤매다 죽을 수도 있어. 예전에 뭐 지금이야 뭐 이게 전화로 하지만 그런 게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방향 감각, 그다음에 뭐 지도 보는 법, 뭐 이런 걸 그냥 그냥 당연히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시대였거든 그때는. 요즘은 지도 자체가 보기 어렵지. 근데 거의 너도 될까? 뭐 안 되면 안 되는 뭐 안 되면 안 돼. 넣어도 될까? 넣어서 안 될 이유는 뭐야 그럼? 우리가 있나? 지원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렇죠. 뭐 뽑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일단 난 쓴다. 그래.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너희가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하면서 계속 그 잡코리아 같은 회사 거기에 자기 이력서를 오픈해 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오픈해 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이력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저도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 너희들은 그런 정도의 커리어가 없어. 그 전문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네. 업데이트를 해 놓으면서 오픈해 놓으라는 얘기야. 꾸준히 알아봐야 돼. 꾸준히. 늘 아는 키워드만 치지 말고 맨 뭐 기계 정비 뭐 그쪽으로 칠 거 아니야. 그거는 영어로도 한번 쳐봐. 영어를 정, 아니 메인테넌스 아니면 뭐 매니지먼트도 괜찮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로 쳤을 때 나오는 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회사들, 외국 회사들이 많아. 걔네들은 대놓고 모집 공고도 한글로 안 해. 다 영어야. 그러니까 검색도 한글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지들 모집하는 거 봐봐. 아예 한글이 없어. 정비사 뽑는데. 최소한 그건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지메스는 안 그래? 거기도 다 영어야. 글로벌 기업들은 다 그렇지. 근데 거기에 신입을 안 뽑느냐? 뽑아요. 아예 경력이 없어서 뽑아요. 뽑아. 생초자들도 뽑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수시 채용이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그냥 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가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 그러니까 잡코리아나 이런 데 없어 그런 기업. 지난번에 아덱스 갔을 때 봤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때 좀 관심 있게 봤던 회사들 좀 있나? 아덱스에서? 공고회사. 그때 나는 관심 있는 회사들 가서 미팅 가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래서 연락처 달라 그래서 내 메일 주소 써주고 왔거든. 근데 계속 메일이 와. 와달라고. 아니, 자기네 홍보 메일이 오지. 그럼 그 메일 보고 내가 또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방식으로만 찾지 말고 사람들도 만나야 돼. 그렇게 만나서 야 우리 회사 뽑던데? 너 지원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케이스. 지메스 같은 전공이도 그 지메스가 공고 떴던 게 아니었어. 그때 친구한테 야 우리 회사 요즘 못 뽑더라. 너 지원 한번 해봐. 그래갖고 그렇게 지원한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을 뽑을 때는 굳이 할 이유가 없지. 그냥 거의 추천 그리고 뭐 수시 채용 방식을 취하는 기업들은 어느 날 문득 그냥 홈페이지에 툭 떴다가
사라져. 며칠 떴다가 없어. 어. 그걸 그때 딱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달러나 들어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한 회사만 볼 수는 있잖아. 회사부터 찾아야 달러나 들어보. 그러니까 관련 분야 사람들 계속 꾸준히 만나다 보면 그런 정보들도 듣게 돼. 자기 병원 안에서는 맨 똑같은 비슷한 환자들만 보다 보면 자기 그 의술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연구를 하고 이런 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새로운 소재가 나왔고 수술법이 나오고 이런 브리핑을 계속 들으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나도 계속 리프레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학회를 가는 거야. 학회를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이번에 이런 수술을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좋더라 해서 정보 교류를 하는 거야. 정비사도 마찬가지야. 그게 있어야 돼. 정비사는 그런 건 따로 없죠. 없어 정비사는. 그걸 내가 만들고 싶은 거지. 간혹 이제 그 제조사들이 교육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그 회사에서 가서 교육받고 오는 건데 그거는 극히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만 하는 거지. 근데 시선이 넓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조직의 형태 차이인데 의사는 자기 자영업이잖아.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하게 되는데 이 정비사는 근로자. 근로자거든. 그러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얘가 많이 알아서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게 없어. 왜냐면 딴 데로 가볼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측면도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둘씩 만들어갖고 대외 활동하는 거리고 별로 안 좋아해. 그건 회사 입장이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일들이 직업도 많고 더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한 군데 몰려갖고 그냥 똑같은 일만 반복해갖고는 답 없지. 기계도 바뀌는 마당이네. 비행기 시스템도 달라지고 있고.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뭐 시스템이 발달을 하면 정비사의 업무 형태도 많이 달라질 거야. 이런 경우엔 이런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거 정비하세요. 그러고 탁 피드백을 주는 거야. 그럼 너네는 결혼 생기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해버려. 그럼 트러블 슈팅 할 일이 없지. 이 회사 소속의 정비사들은 단순 노동자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고용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고용은 하지. 고용은 하지. 이제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그래도 정비라는 행위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니까. 하긴 하지만 이전처럼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완전히 줄여갈 거야. 디지털화 돼 가면서. 그러면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비사들은 노력 안 하면 그걸 내가 왜 바꾸는지도 모르고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상도 없는데 바꾸래. 그럼 바꾸는 거야. 그럼 뭘 할까 그 친구들. 그런데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극명하게 나뉘겠지. 단순 노동 교체 작업만 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정비사와 그래도 결함이 나오는 거 있어. 어떤 게 나오냐. 센서를 다 달 수가 없거든. 모든 결함을 다 본사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범위마저도 넘어서는 결함들. 그건 진짜 어렵겠지. 매뉴얼에도 안 나오고 예측도 불가한 그런 결함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의 정비사.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환경에서. 거꾸로 이전 옛날 비행기를 만져봐야 돼. 그럼 기계적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거기에 전기전자가 제어를 하니까 제어와 기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원활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지금같이 그런 상황이 와도 트러블 슈팅 가능하지. 각각의 시그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작용이 돼서 결함이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야. 아무리 모듈화 되어 있다고 해도 각 모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모듈 간의 시그널을 주고받는 관계 그로 인해서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없으면 뭐 스위치 한번 딱 눌렀는데 왜 작동을 안 하지? 이렇게 할 땐 되는데 지금 왜 안 하지? 이 중간에 프로세스를 모르면 모터가 움직이는 개념을 이해 못해.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지도 구분 못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 그냥 통째로 바꿔야 돼. 그런 거 누구 못해. 그걸 능력 있는 정비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비사들이 살아남을 거야. 그럼 지금 오히려 기초 공부가 더 중요한 거야. 기초가 탄탄해야 돼. 요즘 나오는 최신형 기종도 최신형 자동차 이런 것들 안에 뜯어볼 수가 없잖아. 내부 회로를 알 수도 없고 회로도를 봐도 회로도를 오픈 안 해놔. 요즘 그럼 뭐 마치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고장이 나도 할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평소에 지도를 보고 뭐 방위 인식하고 길 찾고 뭐 도로 번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내비게이션 망가져도 운전하는데 별 지장 없어. 할 수 있지. 마찬가지야. 그러고 그러니까 기본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불필요한 암기식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원리만 제대로 하면 아까 네가 릴레이 얘기했듯이 릴레이부터 그 다음에 시그널을 주고받았을 때 센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모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모터도 그냥 모터가 있고 안에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모터가 있어. 모터 자체에. 그래서 뭐 너희가 알고 있는 모터는 그냥 전원 두 개만 딱 들어가는 모터잖아. 전원 딱 들어가면 회전, 차단하면 정지. 근데 그거 그냥 일상의 모터고 항공기 모터를 그렇게 쓸까? 아니거든. 항공기 모터는 정확하게 몇 회전돼서 딱 그 자리에 멈춰야 돼. 그 정밀 제어가 돼야 돼. 그게 비행기만 있나? 아니야. 니네 자동차에도 그런 모터를 써요. 자동차 시트 봐봐. 딱 움직일 때 딱 놓으면 그 자리에 딱 쓰지? 같아. 마찬가지야, 어디나. 그러니까 조금 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보려고 그러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많아. 그러면 길게 보고 기초를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 돼.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도 자격증에서도 항공사에서도 안 가르쳐. 항공사에서 봐봐. 내가 이런 시스템을 왜 알고 있느냐면 나는 옛날 비행기를 정비를 했고 일일이 다 뜯어야 됐고 내가 참 운도 좋았던 건 다른 부서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 그런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 내 부서 것만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게 야 그냥 교환해 그럼 교환하면 되지 이거를 뜯어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수리가 안 되니까. 그냥 교체지 수리를 안 해. 그럼 그 안에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알 기회도 없어. 난 원리가 알고 싶어. 난 기계를 좋아했거든. 저기서 이렇게 누르는데 왜 저게 저렇게 작동을 하지? 궁금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수리하는 부서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보는 거지. 막 분해돼 있으니까 이건 뭐냐고 가서 물어보고 귀찮다고 막 그러면 가서 또 친한 척해갖고 막 그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가서 막 친해야 되잖아. 음료 사들고 가갖고 막 친해져야 돼. 이거 알 수 있으니까 막 그래서 친해지고 술도 한 잔씩 받아들이고 해갖고 친해지면 다음에 그거 들어오면 저한테 좀 시간 연락 좀 달라고 가서 좀 부기 좀 하게. 알았어. 전화가 와. 가서 쫓아가. 가고 탁 분해한 거 다 보고 이게 뭐예요? 탁 알려주고 이거 작동하는 거 한번 볼 수 있어요? 또 작동 막 해줘. 이게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는구나. 알게 되지. 너무 재밌는 거야. 다른 사람 모르는 건 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센서나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걸 뜯으면 다시 조립하기가 어려우니까 못 뜯게 해놨어. 비행기도 그래. 차도 그런 마당에 뭐 비행기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교환을 수리를 못하니까 정비사는 몰라. 안에 구조를 몰라. 그 안에 이제 뭐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개조도 못해. 수리를 못하는데 개조를 어떻게 해? 자, LED 모듈 안에 여기 센서가 있어. 같이 있어. 모듈 안에. 모듈 안에 센서가 같이 있어. 여기 220V 들어가. 네. 얘가 센서 감지를 해서 시그널을 보내주면 LED 등이 켜져. 자, 새로운 등을 갖고 왔어.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네? 그럼 두 개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네. 그런데 봐봐. 새로 외부에서 사온 이 등은 220V야. 네. 여기서 나오는 전원이 220V일까? 그래서 이제
연합이 돼서 나오는 거겠네. 센서는 220V 작동 못해. 아 맞아. 뒤집어서 여기서 나오는 전원은 요 LED 전원이야. 요 LED를 켜주는 전원. DC 전원. DC? 뭐 10V 내외. 근데 거기다 이걸 연결하면 켜지나? 안 켜지지. 아, 그 LED 등이 220짜리 등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치, 외부에서 사온 등이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거 센서에 맞는 그걸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를 사다가 따갖고 연결하면 가능하겠지.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 거는 220V라서 안 되는 거고. 대충 인플라인 220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는 그냥 상품으로 만들어 나온 등이야. 200V 꽂아갖고 쓰는 등. 아, 그럼 어떻게든 걔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센서를 못 달지. 만약에 그런 경우를 얘를 센서 연동을 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듈을 바꿔야 돼. 아, 이걸 백열등용 센서였지 그걸로 바꾸면 가능하지.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 거 있지. 후드 탁 열면 팬 돌아가고 불 켜지지. 근데 불이 요만해. 어두워. 그 뭐 있으나 마나 한. 뭐 왜 그런 걸 달아놨나 뭐. 상징용 같은 거. 안 그래? 다 그렇지. 그쵸. 내가 안 봐요. 있으나 마나한 등이 켜져.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거 싹 떼버리고 거기다가 LED 등 이만한 걸 갖다가 딱 달았어. 탁 키면 훤하지. 그 음식을 할 때도 뭐 떨어졌는지 뭐 봐야 뭐 제대로 되는데. 그걸 한테 그러면 이제 딱 달고 스위치를 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스위치가 들었어 안에. 후드를 탁 당기면 자동으로 다 팬도 돌고 같이 돌게끔 이 안에 그 링크가 있는 스위치가 있어. 그 스위치에다가 바로 연결해버리면 굳이 별도 스위치 안 달고 바로. 스위치 그냥 딱. 이것도 이런데 그럼 다른 건 똑같더라고. 사람도 그렇고 다. 이게 기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기초부터. 식물을 키우려면 이 흙부터 알아야 돼. 그러면 흙이 식물도 생물인데 계속 자라려면 뭘 먹어야 살 텐데 물만 먹고 얘가 크니? 그런 기본적인 공부들, 기초가 되는 공부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도 그런 게 있더라. 기계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공부를 좀 충실하게 꾸준히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빛을 본다. 근데 지금 당장은 빛이 안 나.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는 빛이 안 나지만 꾸준히 해놓으면 빛이 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하라는 거지.